안녕하세요. 한영통번역사 토끼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서를 고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서를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재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골라도 재미가 없으면 완독하기 어렵죠. 그런데 재밌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재밌는 책을 찾는지, 그리고 재미도 챙기면서 어떻게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펭귄님도 영어 원서 읽기 꿀팁을 소개하셨는데요. 각자 취향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과 비교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제 생각에 뭐니 해도 재밌는 책은 소설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국내파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익히는 점이 좋았는데요. 소설에서는 날씨나 감정, 또 사물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파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비문학보다 재밌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느낌도 덜 들고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캐주얼한 영어는 정말 잘하는데 좀 있어 보이는 표현, 문어체적인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비문학을 추천합니다. 제가 비문학에서 추천하는 책들은 No Rules Rules, 넷플릭스에 대해서 다른 책이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Malcolm Gladwell의 Outlier, 이 두 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문학과 문학 중 장르를 골랐다면 어떤 책을 읽을지 선정해야 되는데요. 책 고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 좋을까 이렇게 골라보고 몇 장 읽어보는 건데요. 서점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합니다.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 가서요. 새로 나온 책이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좀 관심 있는 책을 미리 적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뉴욕타임즈에 보면 매주 나온 신상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새로 나온 책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책이 나왔네? 이렇게 보면서 관심 있는 책을 적어갑니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책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좀 덜 헤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재밌어 보이는 책도 몇 장 못 읽고 책장에 꽂아놓기만 한 적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꼭꼭 서점에 가서 몇 페이지를 읽어보고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렉사일 지수라고 해서 책의 난이도를 정해놓은 지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지수와 상관없이 좀 읽었을 때 생각보다 잘 읽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몇 페이지 정도는 읽어보고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읽었을 때 너무 어렵지 않고 좀 몇 장은 잘 읽힌다 라고 하는 책을 사야 끝까지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재밌는 책을 찾았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상 이런 뜻이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셀리 루니의 Beautiful World, Where Are You? 이런 책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핫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lanyar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찾아보니까 사원증이나 신분증 같은 걸 목에 걸 때 쓰는 목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 매는 사원증 목걸이가 lanyard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혀 추측이 안 되는 것만 사전을 찾아서 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의 경우에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시면 한 번에 딱 기억에 잘 남게 바로바로 뜻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꼭 모르는 단어나 표현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는 있었는데 평소에 잘 안 써서 가물가물하던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책에서 보면서 맞아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되새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등장인물이 커피를 권할 때 Do you still have it black? 너 아직 블랙으로 마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맞아. 커피를 권할 때는 이렇게 취향을 물어봤지. 블랙으로 마셔? 이렇게 물어봤지. 또 다시 되새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His staff speak highly of you. 널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 높게 평가하다가 speak highly of you지? 이렇게 또 다시 아는 표현도 되새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go outside to smoke, get upstairs to make a phone call 이런 표현들도 다 아는데 실제로 잘 말로 안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읽으면서 되새기면 정말 좋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young adults를 위한 책이라서 되게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선정적인 부분도 많아가지고 머리 식힐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프레드릭 베크만의 Anxious Peopl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평범한 남자가 허술하게 은행 강도를 계획했다가 실패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책도 읽기 쉽고 또 목격자들의 진술 인터뷰가 중간중간 나와요. 사람들마다 말투가 다른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구절이 있었어요. The truth, of course, is that if people really were as happy as they look on the internet, they wouldn't spend so much damn time on the internet. Because no one who's having a really good time spends half of it taking pictures of themselves. 진실은 이렇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이는 것만큼 실제로도 행복하다면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은 시간을 인터넷만 하며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절대 반나절 동안 사진만 찍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표시해 놨다가 시역을 해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반복되는 문장 구조가 많아서 읽기가 쉬웠어요. 예를 들어 You're supposed to have a job and somewhere to live and a family and you're supposed to pay taxes and have clean underwear and remember the password to your damn Wi-Fi. Some of us never manage to get the chaos under control, so our lives simply carry on, the world spinning through space at 2 million miles an hour while we bounce about on its surface like so many lost socks. 취직도 하고 살집도 마련해야 하고 가정도 꾸리고 세금도 내고 속옷도 빨고 짜증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중 일부는 이런 난장판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세상의 시속 200만 마일로 우주를 관통하며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짝이른 수많은 양말처럼 그 표면 위를 뛰어다닌다. 어때요? 딱딱한 기사만 읽다가 이런 말랑한 구절을 읽으니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도 서점에 가셔서 재밌는 책을 찾으시길, 겨울에 핫초코와 책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